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훈남이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왔습니다. 뭐 타고 오셨어요? 제 차로 직접 운전해서 왔습니다. 직접 운전하세요? 예, 2년 정도 됐어요. 그럼 우리 미라클 편집자, 애송이 편집자, 초보 운전자 진성군에게 조언이 한마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 붙었을 때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진성군이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좀 자신감 생겼다고 좀 밟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주행속도 준수하셔야 됩니다. 네네. 박진성군 듣고 있죠? 편집할 때 잘 보십시오. 저랑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위 형이랑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마카오 그 영상을 본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고 되게 휠체어를 탔는데 잘생겼다. 약간 잘생겼다. 네, 그 포인트입니다. 좋아요. 네. 잘생겼다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뭔가 나와 비슷한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의 인스타를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 형과 좀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게 됐죠. 형 휠체어 그거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번호도 교환하게 됐고. 저는 남자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네. 아니 오늘 그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2016년 7월 7일 날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경수 7번이 손상을 되면서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대학 생활 도중에 친구들과 같이 계곡을 놀러 가게 됐는데, 낮은 물이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수영을 잠깐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내가 그놈의 자신감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딱 그 다이빙 자세 있잖아요. 머리로부터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다이빙을 했는데 목뼈가 부러지면서 가슴 아래로 마비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언제 알게 됐어요? 본인이 마비가 됐다는 것을. 마비가 됐다는 거는 처음에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치고 나서 한 5개월쯤에 내가 걸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진짜요? 네. 그럼 처음에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고요? 네. 여러분 약간 조금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당연히 걸을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 그때 뭔가 내가 이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도 하고 또 나가서 뭘 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그렇게 힘겹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4일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저에게 항상 매 끼니마다 그 밥을 챙겨주던 이쁜 간호사 누나가 있었어요. 네, 그 누나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정신이 바짝 차려. 네. 네네.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왜 5개월 만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때 동안 아무도 안 알려준 거예요? 네, 아마 의사도 섣불리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부모님조차도 그거를 저에게 말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치료를 받다가 치료사 선생님한테 그때 이제 듣게 됐죠. 그럼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 하루가 너무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드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태어나고 네. 대학 생활도 다시 하고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전공이 어떤 거세요? 제 전공은 연극 전공이었어요. 연극영화과? 네. 연예인! 근데 이제 1년 7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다쳤으니까 뭔가 배우는 당연히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가졌어요. 근데 뭔가 이 마음이 끌리는 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시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가 다니던 학교로 가서 연극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학교에 시설이나 이런 게 학교 다니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어떻게 좀 학교 생활 괜찮았어요? 이 학교 건물 자체 계단 있는 곳이 많아요. 엘리베이터 없는
관도 있어서 그래서 수업이 뭐 4층에 있으면 그 행정 업무 하시는 그곳에서 1층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관을 바꿔줬거든요. 또 한 번은 이제 뭐 지하에 있는 강의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친구들의 그 후배들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들어주고 내려가고 이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우리가 아는 뭐 대학로나 뭐 이런 연극도 뭐 하셨어요? 휠체어 타고? 아, 휠체어를 타고 대학로에서는 하진 않았고요. 다치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조그맣게 워크샵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조교 선배가 워크샵을 할 건데 혹시 저한테 해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든 생각이고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뭔가 다른 것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한다고 했죠.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생각 외로 되게 좋았어요. 주변에서 응원과 칭찬의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뭐 잘한다고도 하고 뭔가 계속 연기 휠체어 타고 해도 되겠다. 뭔가 이거 계속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학교를 졸업하시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장애인식 개선 교육센터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휠체어 럭비로 경기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5월에 스위스에서 사이베슬론 대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에 선수로 출전하게 됐어요. 와, 그건 뭐예요? 사이베슬론은? 사이베슬론은 이제 제 종목은 자전거인데 그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전기자극을 줘서 이 자전거 페달을 밟을 수 있게끔 그러면서 자전거로 경주를 하는 대회에 출전하게 됐어요. 아니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 삼성 아티스트 브랜드의 또 모델도 네. 하셨다고. 이번에 순전히 얼굴로만 모델을 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아닙니다. 아까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거를 하게 된 뭐 계기 같은 거 있나요? 일단 이것도 뭔가 찾아보다가 그 공고를 봤어요. 강사를 모집한다고. 근데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휠체어를 탄 젊은 친구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먼저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쳤을 때는 이제 배우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것만 하게 됐는데, 다치고 나니까 뭔가 더 넓은 걸 넓게 보게 되고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대학 동기 누나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저한테 건넨 말이, 너는 다치기 전보다 지금의 삶이 더 나은 것 같다, 약간 이런 농담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긍을 했죠. 네. 아니 뭐 근데 저도 다치기 전보다 지금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몸이 불편한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너무 많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제한하고 새로운 걸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응원의 말, 메시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다치고 나서 좌절을 했던 시기가 있죠. 당연히 좌절을 겪고 나니까 뭔가 저의 장점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그리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 개선 강사도 하게 됐고, 또 운동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운동 선수로 또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부족한 부분보다는 나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뭔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비록 신체적으로 좀 불편함이 생겼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장점을 살려서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어떤 삶 속에서 새로운 걸 시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만족을 갖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형, 다치고 나서 한 2년간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그동안 힘든 거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지금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더 옆에서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저를 이렇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더 돈독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훈남 영훈 씨를 모시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2020년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그리고 여러분 미라클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클릭 안 하면 큰일 나요.